엄마가 내가 맞대잖아. 막 이런 행동들을 딱 하는 거 보면 아 정말 덜 컸구나. 정말 철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대부분 부부들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들이 아시고 걱정하실까 봐 오히려 쉬쉬하고 좀 그렇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지금 화면에서는 아예 존재감도 없었는데 네. 7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지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지만 네. 그 갈등 상황에 있을 때는 이 가정에 부부는 밖으로 나가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트레스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주말마다 골프를 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또 취미 활동을 해요. 벨리 댄스를 뭐 몇 년째 이렇게 배우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누가 지키고 있냐면 장모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지키고 계시는 그런 형국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훨씬 더 이제 증폭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원가족하고의 분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분리가 이렇게 잘 안 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떨어져 나와야 나와서 되는데. 결혼 생활을 여기에서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원래 결혼식의 의미는 내가 이제 부모님의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한 남편과 한 아내의 배우자로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엉키다 보니까 지금 이 가정의 핵심적인 부부가 중심이 딱 서지 못하는 것.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위기적인 상황으로 만들었던 거죠. 뭐 결혼 9년 하는 동안 두 부부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화면이나 이렇게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작은 말 실수에서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부부들은 그 가슴에 딱 그게 박히면 잘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거기에서의 그 상처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행복하려면 이제 두 가지의 관점에서의 크게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나는 최우선적으로 내 배우자한테 배려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해받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서 계속 네. 우선순위에서 내가 밀리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선이지 나는 우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는 도대체 저 사람한테 몇 번째지? 뭐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처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결혼한 이상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중심축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남편분이 이 한 가정에 이제 울타리가 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해서 엄마 입장에 서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중요해요. 꼭 예를 들면 아내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아내가 핵심적으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때 그 감정을 잘 받아주는 사람은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을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내 남편이 내 마음을 그렇죠. 헤아려주고 있구나. 이 감정까지 얻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시어머니와 장모님에 관련된 모든 그 부부들의 위기가 그 부부 둘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모든 가족의 문제는 사실 부부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우리는 고부 갈등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장서 갈등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이래서 오시거든요. 상담센터에. 근데 사실을 내부를 살펴보면 부부 문제예요. 그럼 부부가 확신만 두면 그런 일이 좀 해결이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부부가 중심이야 라는 핵심만 또 딱 가지고 있고 중심축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부 문제가 이렇게 흔들려지지 않아요. 네. 지금 이거는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 아니고 부부 갈등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 부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왔잖아요, 실제로. 근데 찾아올 때도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다면서요. 근데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줘요? 네네.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장모님이 이제 함께 사시니까 이제 개입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사실 합니다. 와보시라고. 그래서 엄마가 네네. 사부인한테 전화를 네, 하셔서 전화를 여기 좀 와보시라고. 그래서 6명이 모여요. 6명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상담을 좀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좀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셨어요. 그래서 상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반씩 양쪽 집안에서 부담을 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솔루션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는데 네.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 개선을 시켜주는 게 첫 번째였어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고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결혼을 한 이상 부부가 잘 사는 게 진짜 효도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심어드린 거예요. 의지하는 거랑 효도하는 거랑은 다르죠. 다르죠. 예, 다르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심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양가 가족들의 개입을 완전히 중단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언을 시켰어요. 양쪽 부모님을 모셔다가 이제 우리가 부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양쪽 부모님 전부 다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우리가 애써 보고